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습니다. 자, 찬바람이 불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재채기죠. 저는 좀 비염이 있어서 이제 간혹 재채기를 좀 심하게 하는데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게 재채기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주도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재채기를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바이오주들도 그동안 뭐 2차 전지 반도체 여기 주도주에 가려 있어서 그동안 못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잘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드렸죠. 반도체 계절이 다시 돌아올까? 저는 여기서 반반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기 때문에 반반으로 봤는데, 자, 그동안 반도체 2차 전지 주도권 절탕전을 펼쳤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다가 이번에 삼성이 AI 제품을 이제 엔비디아에 10월부터 공급을 한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7만 전자를 해보겠지만 약간 탄력을 못 받았어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반도체 업황 전반으로 번지는 그런 불길은 형성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려다가 이제 약간 눌러줬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HBM이 뭔지 이제 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HBM은 말 그대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 하이 밴드위스 대역폭, 그다음 M 메모리. 메모리인데 대역폭이 높은 걸 HBM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대역폭이라는 게 뭔가? 이것은 데이터의 양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역폭이 좁으면 데이터 전송 양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대역폭이 이렇게 커지면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죠. 이게 바로 HBM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D램 들어보셨죠? 메모리. 근데 이 D램을 이렇게 쭉 잘 쌓아 올린 것을 HBM이라고 합니다. 근데 D램을 이제 패키징을 할 때 보면, 자, 여기 이제 반도체 패키징을 하면 여기 와이어 본딩이나 이런 이 실리콘이잖아요.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지도 또 안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 실리콘에다가 전기적인 특성을 결합하는 이 와이어 본딩이나 아니면 PCB 트레이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쉽게 말해서 와이어 본딩 이런 게 많다면 적층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층을 하다 보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공간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속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공간이 좁아야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많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기술이 바로 뭐냐, 그렇게 쌓아 올린 게 HBM이고, 그렇게 쌓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반도체를 이 D램에다가 미세한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기적인 특성을 작업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TSV입니다. 그러니까 스루 실리콘 비아, 그래서 실리콘은 관통하는 그런 전극을 만들어내는 요 기술이 있어야만 이 D램을 협소한 공간에서 높게 쌓아 올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D램은 뭐냐면 우리가 통로가 하나 있는 전철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D램은 실제로 보면 데이터 전송 통로라고 하는 이 DQ를 8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모듈 단위로 보면 이 66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HBM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DQ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쉽게 HBM에 대해서 잘 헷갈리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M은 통로가 하나 있는 이 전철역이다. 대신 HBM은 통로가 여러 개인 그런 전철역과 비슷하다. 쉽게 한 영하 168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1초가 걸린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니까 HBM이 좋은데, 이제 엔비디아에 이걸 납품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안 움직여주면 당분간은 반도체는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크게는 바이오의 계절이 오고 있다. 다만
잠깐 반짝 꽃샘추위나 아니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처럼 반도체가 올라가서 이제 저는 이번에 HBM 관련주들이 어떤 게 올라갈까 해서 저는 HPSP를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리포팅을 했다가 이제 여기 문자 내역인데 바꿔서 요때 이제 눌림목에서 HPSP를 공략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9시 한 4분 때 38,500원이면 여기가 딱 여기서부터죠. 이 봉쇄계. 우리가 이제 꼭지에서 매도를 했더니 이렇게 쭉쭉쭉 빠졌는데, 그래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몇 % 정도 가벼운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주식은 투자자들은 초보는 무조건 하나만 찍어줘. 무조건 이게 가, 못 가. 이것만 따지는데 주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럼 그 관련주를 가볍게 공략을 해야죠. 가장 리스크 적게. 그래서 큰 흐름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했는데, 사실은 이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종목보다는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HPSP는 10%밖에 안 올라갔는데, 태성을 하지 말고 이걸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태성은 오히려 요날 이제 16%까지 올라와가지고 약간 서운한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항상 이따 이제 기법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20선과 생명선, 수급선, 60선이 수렴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한다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관련들이 올라갔던 것은 지난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바이오기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반바지 삼각관계에 빠져 있는데 찬바람이 불면 이 독주체제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삼각관계에 빠져 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어떨 때는 반도체 2차 전지와 사랑에 빠졌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바이오하고 또 사랑에 빠졌고,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가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주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무더위가 찾아오면 반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반도체 2차 전지는 서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이제는 바이오와 또 2차 전지가 코스닥에서 어떤 시속 게임을 벌이고, 그동안 2차 전지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고요. MSCI 지수 편입되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강한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수급이 붙은데, 예전에 제가 신풍제약을 27배 올라가는 종목을 발굴하면서 또 이제 에코프로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이번에 중요한 변곡점이 온다. 왜냐하면 보통은 MSCI 지수 편입되면 그때 하락을 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 띄우는 경향이 있다. 근데 에코프로가 이제 살짝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형님이 기침하니 재채기 하니 우리는 감기 걸리는 거죠. 테슬라가 안 올라가니 이 에코프로만 독주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2차 전지가 약간 이제 내림세를 기록했던 거죠. 그동안 에코프로가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런 탄력이 둔화되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도 반짝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줄줄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삼각관계에 빠졌던 두 친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죠. 특히나 군소 테마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초전도체, 또 맥신, 양자컴, 그러다가 다시 뭐 AI 로봇, 그다음에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뭐 중국 관련주나 아니면 방사능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처음에 올해 초에 형성됐던 AI 로봇 쪽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들은 빅머니들은 한번 테마를 형성시키거나 섹터를 형성시키면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처음에 AI 로봇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바통을 이어받았고,
그다음 반도체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게 팔색조 같은 바이오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는 테마성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도주 성격도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폭발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반도체 AI 양자컴에 이어서 바이오로 올라온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왜 상승을 했습니까? 중동 간의 패권 전쟁에서 그동안 어떤 중동의 맹주였던 사우디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입김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란하고 패권 대결할 때 우리가 핵을 갖고 싶어. 근데 원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핵을 가질 수 없는 스몰 모듈 원전이나 지어준다고 해. 짜증이 나. 그래서 중국하고 붙어 먹는 거잖아요. 어차피 중국은 대만을 침공했을 때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고 또 원유를 다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사우디가 감산을 했고 또 러시아가 감산을 한다고 하죠. 러시아는 최근에 어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유가 상한선의 어떤 제약을 많이 안 받습니다. 특히 인도가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요. 싼 값에 우리가 원유 좀 해주고 또 원유 좀 팔 테니까 너희가 이거 정제해가지고 좀 석유화학 제품 팔래? 이렇게 하니까 좋아해가지고 인도가 자꾸 딴짓을 한단 말이죠. 자, 인도와 또 바이오 굵기를 선언한 중국과 또 그 중국에 줄을 대려고 하는 한국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원료의약품 미국에서 생산해내는 25%는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이제 파키스탄하고 접경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좀 싸워봐. 아시아의 공장 다 너희한테 몰아줄 테니까 하는데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결국에는 인플레 감축법도 중국을 잡기 위한 것이고 바이오 어떤 제재도 중국이나 또 인도나 또 한국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이제 전략이죠. 우리 정부는 지난번에 인플레 감축법 때 겪어봤잖아요. 야,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원료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내려면 그쪽에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기업을 흡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정부가 안 도와주면 이 기업들은 클 수가 없습니다. 삼성 자꾸 뭐예요? 승계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 어떤 정부의 그렇게 하면 기업을 너희 사적으로 이용하면 되겠냐 이런 제재를 받았던 거죠. 셀트리온도 덩치가 커지면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식회계 위험이 있는데 이번에 의료 민영화 뭐 이런 것들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봐. 좀 의료계에 입김 좀 불어넣어봐. 그렇게 했고 선봉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게 도와줄게. 이런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빅파마를 한 2개 정도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정도로 만들고 그래서 세계 5위의 의료약품 수출을 하겠다. 근데 주가는 어디서 움직였습니까? 의료기기에서 상반기 때 움직였다는 거죠. 특히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AI는 뭘 품어야 된다? 바이오를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AI, 바이오 이 2개가 엮여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종목들이 뭐 뷰노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거죠. 자,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보다 그동안 소외됐던 면역 항암제들 그리고 각종 이제 학회가 예정이 됐잖아요. 폐암학회 일요일 날, 또 당뇨학회, 유럽 종양학회, 알츠하이머 학회, 그리고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열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질비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3년 연속 하락하는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형성이 됐고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 때는 면역 항암제나 아니면 기타 뭐 당뇨, 치매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오가 가야 시장에 살고 투자자가 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이걸로 제대로 돈을 벌었습니까? 돈을 버는 투자자는 많지는 않다고. 저는 한 마이너스 50% 계좌를 5천만 원 투입해서 10억 가까이 버는 분을 봤고 20억도 버시는 분도 봤고 한 4천 가지고 3, 4억을 버시는 분도 봤고 2억 5천 가지고
50억을 넘게 버는 분도 봤습니다. 그게 다 이제 저희 투자 전략을 받는 분들이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중간에 따라가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강력한 수익을 못 내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 2차 전지 올라갈 때 제대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는 없었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물려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과연 물려있으면 추매를 해도 되냐? 추매를 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그리고 근데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추매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물렸겠죠. 그러나 물린 투자자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를 한번 올라가게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말 그대로 네 상처 내가 치료해 줄게. 반도체 2차 전지로 먹는 그런 거.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금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형성이 됐다. 근데 금융사 대주의에 쩔어 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바이오주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을 때 가만히 봐봐요.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암젠,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두 번이죠. 얘들이 세게 올라갈 때마다 우리 바이오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비만 치료제들이 스타트를 끊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어떻든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았다. 이미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 했잖아요. 바이오주들은. 근데 이제 이미 하나가 올라가니 너도 나도 이제 바이오 투심을 작용하죠. 한 거죠. 어차피 반도체 2차 전지의 절대적인 강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세 번의 업다운 사이클이 있는데 그때마다 바이오 대형주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바이오장에 들어서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틈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선언을 했고 조만간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면 본격화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나 이런 건 이미 움직였죠.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주면서 면역 항암제 쪽으로 돌면서 이제 작게 각종 테마가 형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냐? 일단 그 셀트리온 그룹주는 올라가면 따라가도 돼. 급상승 나온 날 첫 번째는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이미 이제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는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일단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제가 TV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양봉을 쓱 뽑아 올렸죠. 어제 음봉 떨어질 때 저는 한미약품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올라갔더란 말이죠. 한 6% 올라갔나요? 이제 앞으로는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게 이제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테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또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주나 아니면 중형주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의료기기가 올라갔다면 하반기에는 면역 항암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정부의 어떤 핵심 전략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글로벌 빅파마 2개, 세계 5위의 의료 광고. 이제 요게 이제 상반기 때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AI 강세와 맞물려서 이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흐름이 약화되면서 면역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 3인방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레고캠 바이오. 자, 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어떤 임상 데이터를 도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원천 기술을 아예 판매해서 어떤 로열티를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데 이 종목은 그쪽에서 강점이 있다. 그래서 기존 항암제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나 이쪽에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이제 유한한 양행 말씀드렸는데 유형 양행은 이제 많이 올라가 버렸죠. 안 돼요, 지금 이건. HLB는 리스크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FDA에 간암 치료제 임상 3상 끝나고 나서 신약 허가를 신청했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움직이겠죠. 얘는 움직일 때 따라가도 된단 말이에요. 조만간 이제 한번 움직일 거고, 얘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TV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우리 공개 방송에서 또 제시해드리고, 저도 이제 중간에 리포팅을 한 번씩 해드렸는데, 이수앱 지수는 일정 부분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 수출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볼 수 있는 건 큐라티스, 그리고 경보제약, M&A 재료도 있고, 지노미트릭은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도 미래의 컴퍼니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또는 그 당뇨 치료제. 지난번에 이제 당뇨 치료제는 인벤트리지랩, 그 다음에 파맵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그때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저도 이제 이런 관련주를 이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는 항상 AI를 품고, 그 다음 새내기주들이 좋단 말이에요. 저는 큐리 옥스를 제시해드렸는데 단기간에 한 2주 만에 244% 나왔습니다. 새내기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꿀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내기주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다음 주에 뭐가 있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아이센스,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저도 오늘 또 이제 밑에서 해서 좀 한 100% 좀 못되게 상승했고, 오늘 또 이제 아침에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장중에 12%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런 당뇨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폐암 치료제, 그 다음 이제 각종 임상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 그 다음 면역 항암제 3인방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주로 이제 AI를 품고 있는 그런 바이오주들이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새내기주 바이오주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와는 무관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도 있고 하지만 새내기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좋은 상승 초기 종목이 많습니다. 물려 있거나 돈이 쪼그라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은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방송이 어떤 좋은 전략, 그리고 좋은 섹터를 이제 미리 제시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최근에 장 제대로 먹는 투자자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한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 이거죠. 매매를 많이 하는 투자자들에게 하지 마라, 과연 멈출까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 사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승부를 엄청 좋아합니다. 내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가벼운 내기도 잘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은 무조건 근거학적으로 삼아야 될 게,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자, 크게 한 방을 먹어야만 돈이 비약적으로 불어납니다. 근데 매일매일 시장에 뭐가 올라갔고 그러면 여기에 눈이 팔려서 그러면 좋은 종목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당한 수익을 내고 크게 먹자. 돈이 많이 쪼그라들었고, 그 다음 어떤 종목에 많이 물려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때 돈 1,000만 원만 가지고도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공략을 한다? 하루에 10%만 챙기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아니, 저는 우스갯소리로 발꼬락으로 따라해도 5%는 따라하겠네, 이런 이제 농담을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20% 정도, 10% 수익을 냈다. 한 달이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의 품위 유지비, 생활비 쓰시고 나머지는 한 1,500 정도는 모아요. 그러면 한 2달이면 한 3, 4천 되잖아요. 3, 4천을 가지고 4억, 10억을 에코프로로 만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한 바퀴만 베팅을 하면 2억 5천이 100억으로도, 아니 50억으로도 불린다는 이야기죠. 조금 이따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리포트입니다. 증권사 직원들도 이런 리포트를 보고 해라는 이야기죠.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4년을 넘게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더블 이상 가는 종목도 많고 여기 보면 또 이것도 안 바뀌었네요. 예, 근데 이번 주 8월 달에 제가 거의 이틀 빼고 상한가 준상한가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 날 안 올라갔다 했는데 그게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셀바스 AI가 19% 올라갔습니다. 상승 초기에서. 그리고 C11 아침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더니 여기서 장중에 23%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 다음 이제 전날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9월 5일 날 이때는 이제 제가 이번에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당일날은 눈꼬만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상한가 올라갔어요. 상한가 올라가는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야, 이건 리스크가 없고 올라가는 거니까. 자, 오늘은 어제 리포팅 해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를 사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8,500원부터 공략을 했어요. 근데 딱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10분간 머물다가 당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홀딩해라. 어제 리포팅 해드렸고 이렇게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뭐가 VA가 발동이 걸렸네. 셀바스 헬스케어 너무 좋다. 리포트 종목인데 뭐 이거 하면서 또 오늘은 뭐 코츠테크로 35% 수익을 냈네. 리포트 해준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고 하니까 너무 좋다. 상한가 좋다. 뭐 상한가 겸용이 많다.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미리 제시해드렸던 이런 종목도 또 잘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셀바스 헬스케어가 당일만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로봇주 중에서 얘가 움직일 것 같아요. 이따 기법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몸통을 줄일 때 들어갔어요. 보합선 1%에서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리포팅을 해드리고 아침에 여기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이건 지금 상한가는 보유 물량은 홀딩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30분에 때려주자. 근데 딱 고점을 만들었죠. 최저점을 잡고 최고점에서 때려줄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뭐 다들 뭐 이레이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고맙다. 못 챙겨도 22%는 챙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매일 먹을 수 있구나. 오늘 아이센스를 15%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제시해드린 리포팅으로. 그래서 아이센스 좋다. 어떤 분은 이제 필명이 사오정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방 와서 저는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3일 동안 듣는데 상한가를 2개 발굴하고 10% 하나를 발굴하는 꿈은 아니겠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렵지 않게.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보통 5%만 올라가도 좋아하는데 이건 발꼬락으로 해도 이 정도는 따라간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 20% 안 나오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8월 달 내내 뭐 뷰티스킨이 50%, 펩트론, STX는 170% 날라갔어요. 그리고 뭐 큐리옥 바이오 사이언스는 24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갈 종목을 매수하고 못 가면 가볍게 잘라주고 잘 올라가는 것은 살리고 이렇게 해야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으로 이제 매일매일 먹다 보면 이런 게 뭐 50%도 나오고 또 50%도 나오고 인상가가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맞게 오늘은 방산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방산주, 오늘은 AI가 움직인다 AI, 자율주행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율주행. 근데 거짓말처럼 상승 초기에서 딱 매수를 해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바닥에서 끌고 가면 뭐 500%도 올라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100%는 기본으로 잘 나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죠. 베팅을 해서 크게 먹자는 거죠. 뭐 이럴 때 보면 신성델타나 서남도 좋은데 루닛 700% 올라가는 걸 상승 초기에서 끌고 가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300, 1200% 올라가는 것을 들고 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에코프로처럼 10배거는 양이 안 찬다. 20버그가 될 수 있는 에코프로 이런 것들에 해서 절반 팔고 10억. 그 다음에 2억 5천 투자해가지고 1500% 올라가서 1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이분은 보면 2억 5천 투자해서 10만 원일 때 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크게 먹자. 이 방법이 주식 투자의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